자, 이번 영상에서는 정적 멤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앞서서 소개했듯이 하나의 클래스가 갖는 멤버는 인스턴스 멤버와 스태틱 멤버 두 가지 종류의 멤버로 나뉘어진다 라고 했어요. 멤버 필드도 또 메서드도 마찬가지로 각각을 정의하고자 했을 때 스태틱이라는 키워드를 동반해서 정의를 갖느냐 갖지 않느냐에 따라서 스태틱 키워드를 동반한 멤버 정의를 스태틱 멤버라고 할 것이요, 스태틱이라는 키워드를 동반하지 않은 멤버를 인스턴스 멤버라고 부르기로 했었어요. 스태틱 멤버와 인스턴스 멤버 중에서 더 일반적인 멤버는 분명히 인스턴스 멤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저 스태틱 키워드 없이 하나의 변수를 선언을 했다, 그러면 인스턴스 멤버 변수가 되는 것이에요. 또 상수를 선언했다, 인스턴스 멤버 상수가 되는 것이죠. 멤버 변수나 멤버 상수에 있어서 인스턴스 멤버가 갖는 특징은 각각의 객체를 생성을 할 때 각 객체마다 별도의 공간에 인스턴스 멤버가 생성되어진다라는 특징을 갖는 거예요. 자, 어떤 특정 객체마다 고유한 상태 정보를 저장을 하기 위해서 우리 원 객체 같은 경우 보면 반지름이라는 것은 각각의 원마다 서로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각 객체마다 고유한 속성 값을 저장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반지름 1인 원의 반지름 값과 반지름 10인 원의 반지름 값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두 객체는 서로 다른 반지름 값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것이고, 이를 위해서 우리는 인스턴스 멤버 변수를 선언을 해서 사용을 해주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반면에 스태틱 멤버다라고 한다면 이 스태틱 멤버는 객체 생성과 상관없이 프로그램이 수행되었을 때 이 클래스의 스태틱 멤버는 기본적으로 스태틱 영역이라는 정적 영역이라는 곳에 할당이 되어져서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그 공간이 할애되어져서 사용되어지는 그런 멤버를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자, 앞서서 사용을 했던 인스턴스 멤버라는 것은 객체가 생성될 때 메모리가 할당되어져서 소위 객체가 소멸되어지면 없어지는 공간이에요. 메모리 할당과 해제가 객체 생성과 소멸 시에 각각 이루어진다라는 특징을 갖는 데 반해서 정적 멤버라는 것은 말 그대로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을 때 메모리를 할당받아서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그 공간을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정적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객체를 내가 몇 개 만들었는지 상관없이 객체를 하나도 만들지 않았다 하더라도 혹은 굉장히 많이 만들었다 하더라도 오로지 정적 멤버는 단 하나의 영역만 생성되어져서 이후 이 클래스의 모든 객체들이 그 하나의 정적 영역을 공유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멤버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객체가 공유할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종종 정적 멤버 필드를 사용하게 될 거예요. 자, 우리 앞서서 원 클래스를 정의를 하면서 원의 넓이나 혹은 원의 둘레를 계산을 하기 위해서 원주율 값을 3.14159265라는 굉장히 복잡한 상수를 사용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프로그래머가 실수해서 원의 넓이를 구할 때는 3.14159265라는 값을 썼는데 원의 둘레를 구할 때는 3.141592라고만 썼다라든가 혹은 3.141597이라고 반올림한 소수점의 값을 좀 자릿수를 다르게 사용을 했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정확도 측면에서 조금 차이가 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듯 하나의 클래스 내에서 공통으로 사용되어진 하나의 상수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상수를 클래스 내부의 멤버로 선언해서 사용을 해보자 라고 해볼 수 있다라고 했어요. 상수를 선언을 할 때 우리 자바 언어에서는 final이라는 키워드를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했었고, 이 final이라는 키워드만 가지고서 상수를 선언을 하게 되어지면 기본적으로 인스턴스 멤버가 되어져서 각각의 객체마다 고유한 영역의 상수값들이 저장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원주율이라는 상수값은 상수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의 객체에서 수정할 필요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원 객체가 인스턴스 멤버로 상수를 유지한다라는 것은 다소 메모리 공간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보통 상수는 우리 앞서서 소개했던 것처럼 static이라는 키워드와 같이 동반되어져서
소위 정적 멤버 상수 형태로 선언을 해서 주로 사용한다라고 했었죠. 자, 이렇게 스태틱 상수를 선언을 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졌을 때 정적 영역이라는 것에 circle이라는 클래스의 파이라는 상수 값이 하나 정의가 되어져요. 물론 값으로는 3.14159265라는 값을 갖고 있는 상수가 되는 거죠. 자, 관심 있게 볼 것은 어디서도 서클 객체를 생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영역은 이미 존재해서 이 값은 이미 사용을 할 수 있는 값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이후 우리가 서클 타입의 참조 변수로 C1이라는 참조 변수를 선언을 하고 선언되어진 참조 변수에 서클 객체를 할당을 해서 현재 서클 객체와 참조 변수의 값을 연결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C1이라는 참조 변수를 통해서 서클 객체가 가지고 있는 인스턴스 멤버 변수인 radius라는 변수에 접근할 수 있을 뿐더러 이 C1이라는 참조 변수를 통해서는 파이라는 상수에도 접근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현재 서클이라는 클래스의 멤버 필드로 radius라는 변수도 있고 파이라는 상수도 있는 거잖아요. 모두 다 이 C1이라는 참조값을 통해서 접근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C10이라는 두 번째 참조 변수를 선언을 하고 역시 객체를 생성해서 연결을 한다라고 하면 현재 C10이라는 참조 변수가 가리키는 인스턴스 객체에는 별도의 반지름 값을 저장할 수 있는 radius라는 변수가 할당되어지지만 상수 값은 이 하나의 정적 공간에 있는 상수와 같이 연결되어져서 C1의 파이 값을 접근할 때에도 C10의 파이 값을 접근할 때에도 모두 이 하나의 저장 공간에 있는 값을 참조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내가 원 객체를 한 1000개 만들었다 하더라도 각각의 반지름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은 1000개의 공간이 따로 만들어지지만 이 원주율을 저장하고 있는 상수 공간은 하나의 공간이 1000개의 객체에 의해 공유되어진다라는 것이 특징인 것입니다. 자, 다만 이 정적 공간이라는 것은 반드시 상수여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변수를 둘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C1이라는 참조 변수를 통해서 변수의 값을 바꾸게 되었을 때 C10이라는 참조 변수를 통해서 접근되어지는 정적 공간의 변수도 바뀐 효과를 가질 거 아니에요. 하나의 영역을 서로 다른 참조 변수가 접근하게 되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인스턴스 변수와 좀 다르게 정적 변수 같은 경우에는 헷갈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직접 바꾸지 않았는데 다른 객체의 접근을 통해서 값이 바뀌어진 것처럼 보여지면 혼란스러울 수 있죠. 자, 그래서 보통 정적 멤버인 경우에는 각각의 객체에 대한 참조 변수로 접근하는 것 대신에 더 추천되어지는 방법은 클래스 이름으로 접근해 준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앞서서 정적 멤버는 객체가 생성되지 않아도 접근할 수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C1이니 C10이니 하는 참조 변수가 없다 하더라도 이 영역에 접근하기 위해서 여전히 클래스 이름을 통해서 해당하는 정적 멤버에 접근을 하면 일관되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그것이 상수이든 변수이든 상관없이 정적 멤버라고 한다면 반드시 클래스 이름을 통해서 접근을 하자. 일반 멤버에 접근할 때와 마찬가지로 클래스 이름 점을 통해서 정적 멤버에 접근을 해주면 된다 정도 기억을 해둡시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정적 멤버는 왜 써야 되는가? 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는 거예요. 특히 정적 멤버 변수나 상수 같은 정적 멤버 필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이유는 바로 공유라는 것이 핵심인 거예요. 그 정적 상수나 정적 변수는 모든 객체들이 공유할 수 있는 정보이다 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봤던 원주율이라는 하나의 상수값을 모든 객체가 공유할 수 있었던 것처럼 또 앞에 예에서 다루지는 않았지만 어떤 정적 변수를 그 클래스의 모든 객체들이 공유할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정적 변수를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메서드인 경우에도 역시 인스턴스 메서드와 정적 메서드로 나뉘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다만 메서드의 경우에는 더 이상 인스턴스 메서드이냐 정적 메서드이냐가 공유라는 관점과 연관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좀 주의하기 바랍니다. 멤버 변수나 상수인 경우와 좀 다른 특징들인 것이죠.
그러면 메서드의 경우에 인스턴스 메서드는 어떤 일을 하는가 보면 어떤 특정 객체가 수행하고자 하는 일반적인 행위를 기술하고자 했을 때 인스턴스 메서드를 사용을 할 거예요. 뭐 이제까지 우리가 사용했던 원의 넓이를 구한다, 둘레를 구한다 같은 것들이 모두 다 원이 해줘야 될 일반적인 행위인 거잖아요. 뭐 이미 알고 있다시피 스태틱이라는 키워드 없이 일반적인 그냥 인스턴스 멤버로 사용을 했어요. 자, 반면에 스태틱 메서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스태틱 메서드를 왜 써야 하느냐라고 한다면 공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객체를 생성하지 않고서도 어떤 행위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객체를 생성하지 않고서도 어떤 행위를 왜 제공해줘야 하는가 본다라고 하면 첫 번째로 스태틱 멤버 필드, 뭐 예를 들어서 스태틱 멤버 상수나 변수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 값이 프라이빗 영역에 있어서 객체 외부에서 함부로 접근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는 게터나 세터 같은 메서드가 여전히 제공되어질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스태틱 멤버 변수나 멤버 상수는 객체를 생성하지 않고서도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인 인스턴스 메서드는 반드시 객체를 생성해야지만 호출할 수 있는 함수이다 라는 것이에요. 우리 앞에 영상에서도 봤듯이 메서드가 호출되어지게 되면 기본적으로 그 메서드를 호출한 객체에 대한 참조값이 this 참조 변수를 통해서 전달받기 때문에 객체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객체를 생성하지 않고서도 존재하는 스태틱 멤버 필드를 접근하기 위해선 객체를 생성을 해서 접근해야 한다? 뭔가 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스태틱 멤버 필드를 역시 객체를 생성했는지 안 했는지 상관없이 접근할 수 있는 메서드를 제공하기 위해서 스태틱 메서드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 있고, 또 다른 경우에는 현재 클래스에서 제공하는 어떤 기능이기는 하는데 좀 더 손쉽게 그 기능을 일반적으로 프로그래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소위 어떤 편의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굳이 객체를 생성한 다음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객체를 생성하지 않더라도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좀 일반화되어진 기능의 제공을 위해서 스태틱 메서드가 제공되어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스태틱 변수나 상수와 다르게 스태틱 메서드는 객체를 생성하지 않고서도 어떤 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자, 그러다 보니까 생기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스태틱 메서드 안에서는 스태틱이 아닌 멤버, 즉 인스턴스 멤버에는 직접 접근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당연하겠죠. 스태틱 메서드는 객체 생성 없이도 호출할 수 있다 보니까 인스턴스 멤버는 객체가 생성돼야지만 존재하는 것이잖아요. 스태틱이 아닌 멤버는 스태틱 메서드가 호출되는 동안에는 존재하지 않을 수 있기도 하고, 역시 존재한다 하더라도 스태틱 메서드는 호출 시 this 참조 변수를 전달받지 않기 때문에 객체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this 참조 변수가 전달이 안 되어져서 어떤 인스턴스 멤버에 접근해야 할지를 결정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림을 통해서 봅시다. 자, 앞에서 circle이라는 클래스에 파이라는 스태틱 상수를 두었다 치고 그 파이라는 상수의 값을 반환해주는 getPy라는 스태틱 메서드를 두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현재 이 circle이라는 클래스에서 getPy라는 스태틱 메서드 안에서 circle이라는 클래스의 반지름 속성인 radius라는 인스턴스 멤버 변수에 접근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잖아요. 화면에 없잖아요. 아직 서클 객체가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디에도 radius라는 변수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파이라는 스태틱 상수에는 접근이 가능한 거겠죠. 존재하니까.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C1이라는 참조 변수를 만들고 이제 circle이라는 객체를 연결하게 되었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는 radius라는 인스턴스 변수에도 접근할 수 있을 것이요. 또 C1이라는 참조 변수를 통해서 둘레를 구한다 혹은 넓이를 구한다 라는 인스턴스 메서드에도 접근하는 일이 가능할 거예요. 물론 원주율이나 원주율 값을 얻어와라 라는 스태틱 멤버에도 잘 접근이 되어진다 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객체를 하나 더 만들어 봅시다. C10이라는 참조 변수를 만들고 그 참조 변수의 서클 객체를 연결을 해주게 되면 여전히
C10이라는 참조 변수를 통해서 접근하는 객체의 넓이를 구한다, 둘레를 구한다 라는 메서드는 공통의 코드 영역에 있는 값을 두 객체가 공유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공유한다라고 그랬어요? C10.getArea라고 호출하게 되어지면 C10이라는 참조 변수가 가지고 있는 참조값을 getArea의 첫 번째 매개 변수 this 참조 변수로 전달해 준다라고 했었죠. 따라서 메서드인 경우에는 인스턴스 메서드도 이미 공유되고 있어요. 스태틱 메서드만 공유되는 게 아니라 인스턴스 메서드도 이미 공유되어 있어서 더 이상 객체들 사이에 공유하느냐의 여부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뭐가 중요하느냐? 아까 봤던 처음 그림에서처럼 객체가 생성되지 않더라도 호출되어질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스태틱이 아닌 멤버에는 접근할 수 없다라는 제약이 있다라는 것을 봐두자라는 거예요. 설사 객체가 할당되었다 하더라도 getPy라는 함수 안에서는 radius라는 속성이 접근할 수 없는 것이 메서드 호출 시에 자동으로 this 참조 변수가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radius를 접근해야 하는지를 알 수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인스턴스 메서드 같은 경우에는 내가 c10.getArea라고 호출했으면 c10에 대한 참조값을, c1.getArea라고 호출했으면 c1에 대한 참조값을 넘겨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구분을 해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스태틱 멤버들은 일반적인 멤버가 아니다라고 했어요. 일반적으로 스태틱 멤버 필드나 특히 스태틱 메서드 같은 것들을 남발하는 것은 별로 좋은 습관은 아니에요.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사용을 해줘야 되죠. 그런데 가끔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코드를 작성하다 보면 이클립스에서 이 코드를 이런 식으로 좀 바꿔라 라고 추천을 제안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때 때때로 보면 정적 멤버로 바꿔라 라는 추천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저 현재 구성에서 오류를 회피하기 위한 추천인 것이지 정적 멤버로 만들지 말 건지는 이클립스의 추천이 아니라 나의 의도에 따라서 결정을 해줘야 한다라는 것이고, 일반적으로는 정적 멤버를 사용할 필요는 없다. 정적 멤버 변수나 상수는 각 객체들 간에 공유할 필요가 있을 때만 제한적으로 쓰면 되는 것이고, 정적 메서드는 객체 생성 없이도 어떤 기능을 제공할 필요가 있을 때만 사용해줘야 한다라는 점을 꼭 식별을 해두기 바랍니다. 정적 멤버를 배우고 나서부터는 갑자기 한 클래스 내에 거의 모든 멤버들을 다 정적으로 선언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하나의 공통의 틀로서 클래스를 정해서 이를 운용하는 것에 요구사항을 제대로 만족시키지 못해버릴 수 있다라는 점 주의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정적 메서드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정적 메서드가 바로 메인이라는 이름의 정적 메서드가 있겠죠. 우리 메인 메서드는 반드시 public static void main이라는 그 구조를 가져야 한다라고 했어요. 함수 이름이 바뀔 수는 없는 것이고, 현재 자바의 메인 함수는 반환값을 갖고 있지 않고 매개 변수로 string이라는 배열을 전달받는다라고 했어요. 우리 교재에 보면 객체에 대해서 다루기 전에 먼저 배열을 소개하고 있긴 하는데, 어차피 우리가 객체의 배열을 주로 다루게 될 것이기 때문에 클래스 객체에 대한 내용을 먼저 정리하고 그리고 배열을 뒤에 가서 배울 것입니다. 좀 낯설긴 하지만 이게 배열을 받는 매개 변수 표현이다 라는 것입니다. C나 C++는 네모 가로를 여기에다 썼었죠. 자바는 여기다 써도 되고 여기다 쓰는데 나는 타입 쪽에다가 쓰는 것을 더 선호해요. 자, 그리고 나서 그 앞쪽에 나와 있는 public이라는 것이 어디서든지 접근할 수 있는 메서드이다 라는 걸 나타낸다라고 했었고, 그 사이에 있는 static이라는 것이 바로 메서드를 static으로 만든 거잖아요. 이 main이라는 메서드를 호출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이 메서드를 포함하고 있는 클래스 객체를 생성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소위 우리가 메인 메서드를 호출을 하기 위해서 어디선가 따로 객체를 생성해야 한다라고 하면 그 객체를 생성하는 부분은 또 어떻게 호출을 하겠어요? 뭔가 앞뒤가 안 맞죠. 그래서 이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인 메서드를 자바 버추얼 머신이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스태틱 메서드로 정의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생기는 프로그램의 실행 특징들이 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간단한 예를 통해서 몇 가지 사례들을 살펴봅시다. 자, 우리 앞선 영상에서 다뤘던 서클 클래스에 대한 것들을 좀 활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지난번에 만들었던 서클 APP라는 프로젝트 안에 서클과 서클 테스트 두었었는데 얘를 수정하지 말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서 테스트 해봅시다. 자, 파일, 새로 만들기, 자바 프로젝트 눌러서 스태틱 테스트라고 해봅시다. 넥스트 눌러서 모듈 인포.java 만들지 말고 생성한 다음에 서클 클래스 그대로 이용을 해보려고 그래요. 우리 이클립스의 장점 보면 다른 소스 코드를 쉽게 프로젝트에 추가할 수 있는데 윈도우의 파일 탐색기에서 해당하는 소스 파일을 복사하기 선택한 다음에 붙여넣기 하거나 혹은 다른 프로젝트에 있는 내용들을 선택해서 복사하기 누른 다음에 그저 내 프로젝트의 소스 코드에다가 붙여넣기 해주면 자동적으로 circle.java라는 것이 추가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현재 이 복사해온 circle.java의 원주율에 대한 내용들을 상수로 정의를 해봅시다. 자,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더블형으로 파이라는 이름을 두되 얘를 3.14159265라는 값으로 선언을 할 거예요. 다만 이렇게 선언하면 얘는 변수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얘를 상수로 만들기 위해서 앞에 final 키워드 쓸 것이고 이렇게 상수를 만들면 인스턴스 상수가 되어져서 모든 객체마다 더블형 상수를 다 따로 갖고 있게 되어져요. 굳이 그럴 필요 없잖아요. 8바이트씩 계속 낭비할 필요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스태틱으로 상수를 정의해 주는 것이 일반적인 선택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현재 내 메서드 안에서 이제 원주율을 나타낼 때에는 그저 파이라는 이름을 사용을 하면 되는 거죠. 스태틱 상수이긴 하지만 스태틱 상수도 내 멤버이기 때문에 나의 메서드 안에서는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 거예요. 역시 파이라는 값을 사용을 해가지고서 주어진 작업들을 처리를 해주면 간단하게 될 것입니다. 뭐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스태틱 메서드에 대한 연습도 한번 해보기 위해서 getPy라는 소위 getter를 하나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현재 더블형을 반환값을 갖는 getPy라는 메서드는 그저 py라는 값을 반환해라 라고 처리를 하면 이 메서드는 인스턴스 메서드가 되어져서 스태틱 멤버의 값을 반환하는 함수이지만 반드시 객체를 생성한 다음에만 호출할 수 있는 그런 메서드가 되어져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앞에다가 static이라는 키워드를 붙여주면 이제 얘는 static 메서드가 되어져서 객체 생성 없이도 호출할 수 있게 되어진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를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새로운 코드를 추가하기를 static test라는 이름으로 메인 메서드를 갖는 코드를 하나 추가를 해봅시다. 이 위쪽 프로젝트가 아니라 오늘 새로 만든 프로젝트에 추가했어요. 자, 그래서 먼저 해볼 것이 system.out.println 하기를 현재 파이 값을 출력을 해볼 거예요. 그런데 이를 다짜고짜 파이라고 쓰면 이거 알 수 없는 식별자다 오류가 나겠죠. 자,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파이 값은 circle이라는 클래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파이 값을 출력해 보고 싶은 거예요. 오타가 났네요. circle에서 제공하고 있는 파이 값을 출력을 해보는 것이죠. 혹은 circle이라는 클래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getPy라는 메서드의 반환값도 한번 출력을 해보자 라는 거예요. 한번 프로그램 실행해 볼까요? run as java application 실행해서 보면 둘 다 우리가 circle 클래스에서 정의한 값이 제대로 출력되고 있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객체가 안 만들어졌잖아요. 객체를 만들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용을 할 수 있는 클래스 이름 멤버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 라는 것을 눈여겨봐두기 바랍니다. 자, 객체를 한번 만든 다음에 접근을 해봅시다. circle의 객체 new circle에서 현재 반지름이 1인 원객체를 하나 만들었다 치고 역시 우리가 출력하기를 circle의 파일을 출력해라가 아니라 C1의 파일을 출력해라 라는 형태로 접근을 해보자 라는 거예요. 프로그램 실행해 보면 역시 잘 접근이 되어지기는 해요. 자, 그런데 여기 앞에 노란색 박스가 생기죠. 보면 정적 변수이기 때문에 클래스 이름 점으로 접근하는 것을 더 추천한다라는 워닝이 하나 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접근하는 게 불가능해서가 아니라 다소 모호할 수 있기 때문에 인스턴스 멤버처럼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객체를 생성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참조 변수 이름보다는 클래스 이름을 통해서 접근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하나의 단위 원 객체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 우리 지난번에 보면 이렇게 서클이라는 클래스를 두고 그 다음에 이 서클이라는 클래스 외로 별도의 메인 메서드를 갖고 있는 클래스를 따로 두었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서클이라는 클래스 안에다가 메인 메서드를 추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다가 자, 추가했다라고 봅시다. 자, 현재 보면 창을 키워서 봅시다. 현재 이 메인 메서드는 서클의 멤버예요. 서클의 멤버이지만 정적 멤버인 거잖아요. 정적 멤버라서 우리가 여기서 레디어스 값, 예를 들어서 system.out.println에서 레디어스 값을 출력해라 라고 했다라고 하면 다른 인스턴스 멤버에서 인스턴스 멤버를 접근할 때와 다르게 스태틱 멤버인 메인 메서드에서는 그 자신의 인스턴스 멤버에 접근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반지름을 스태틱으로 바꿔라 라는 제안을 해주죠. 이걸 선택해서 얘를 스태틱으로 바꿔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는 모든 원객체의 반지름이 단일 변수로 하나의 값만 유지할 수 있게 되어지는 부적절한 상황이 발생된다라는 거예요. 정적 메서드인 메인 메서드에서 인스턴스 변수인 반지름을 왜 접근하지 못했느냐? 없기 때문에 접근하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가 접근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면 돼요? 객체를 생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메인 메서드가 내 클래스 안에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반지름을 접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클 객체를 생성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서클 객체의 반지름 값을 적절한 값으로 초기화해주는 일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그 초기화되어진 특정 서클 객체의 반지름을 접근하는 일이 수행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메서드를 호출한다, 넓이를 구한다 라고 했을 때에도 역시 객체를 생성한 후에 어떤 객체에 대해 어떤 인스턴스 멤버를 접근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내가 실행하기를 현재 메인 메서드를 포함하고 있는 이 서클 클래스를 실행해라 라고 한다면 현재 이 메인 메서드가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 잘 출력되는 것들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는 서클 클래스 따로 작성하고 메인 메서드는 별도의 클래스에다가 메인 메서드를 두도록 했지만 하나에다가 같이 두어도 되는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다만 좀 더 일반적인 선택은 서클과 같은 하나의 원을 나타내 줄 수 있는 어떤 단위 정보들을 유지 관리할 수 있는 클래스라고 한다면 그 안에다가 소위 내가 지금 작성하고자 하는 어플리케이션의 내용을 담고 있는 메인 메서드를 두는 거는 그리 바람직하지 않을 거예요. 왜? 어플리케이션의 내용이 바뀌었을 때마다 이 코드를 계속 수정해줘야 되는 좀 번거로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단위 동작을 하는 그런 클래스는 별도의 클래스 내용만 정의를 해두고, 그 클래스를 이용해서 어떤 일을 수행하고자 하는 어플리케이션은 어플리케이션 나름의 메인 메서드를 두어서 따로 처리할 수 있는 서클 객체를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현재 단위 클래스인 서클 클래스 안에도 메인 메서드를 둘 수는 있어요. 근데 그 경우에는 보통 현재 내가 작성한 이 클래스의 내용을 간단하게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사용 범례를 보여줄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내용만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여기에다가 주저리 우리가 했던 것처럼 반지름 1인 원객체 만들고 반지름 10인 원객체 만들어서 넓이 구하고 둘레 출력하고 그런 내용들을 장황하게 작성하는 것은 가능은 하지만 별로 일반적인 구성은 아니다라는 것도 같이 생각을 해두기 바랍니다. 물론 이 외부 클래스인 스태틱 테스트라는 것에서도 보면 정적 메서드이기 때문에 서클 객체를 생성해서 각각의 인스턴스 멤버에 접근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죠. 내용은 똑같아질 수 있고 어디에도 위치할 수 있다. 다만 의미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좀 분리해서 구성하는 것이 좀 더 일반적인 선택이다. 그 정도 정리를 해두기 바랍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정적 멤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인스턴스 멤버에 비해서 정적 멤버는 특별한 경우에만 사용해줘야 한다라는 것, 그 경우가 언제인지 잘 식별을 해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합시다. 수고했습니다.